이 지구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상상도 아니고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되고 연구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를 걸어다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존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라이거입니다.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이죠.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원래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호랑이는 완전히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식지도 다릅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에, 호랑이는 아시아에 살아갑니다. 원래라면 서로 마주칠 일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그래왔듯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인간은 이 두 동물을 사육 환경에서 함께 두었고 결국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성체가 된 라이거는 몸무게가 500kg을 넘고 길이는 3m 이상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소형 자동차만한 크기의 고양이과 동물인 셈입니다. 사자보다 크고 호랑이보다도 큽니다. 두 맹수의 특징이 하나의 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 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몸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라이거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성장 신호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어할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엄청난 체중을 버티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뼈는 원래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분명 놀랍고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이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동물이 실패작인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게 놀라울 정도로 유용한 존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는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말이나 큰 당나귀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진짜 혼종입니다. 그리고 라이거와 달리 노새는 누구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새는 말보다 강하고 당나귀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엄청난 무게의 짐, 험난한 산길까지 견뎌냅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낼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노새는 농업과 운송, 전쟁에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문물이 이 동물의 의존에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늘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새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후손을 남길 수 없습니다. 유전 구조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 능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번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성과 번식 능력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혹은 인간은 놀라울 만큼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이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비팔로입니다. 비팔로는 집소와 아메리카 들소의 혼종입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두 동물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하이브리드들이 우연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탄생했다면 비팔로는 아주 명확한 목적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축산업의 개선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의 강인함과 생존력, 그리고 가축의 온순함을 결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비팔로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며 일반 소가 쉽게 걸리는 질병에도 강합니다. 지방 함량이 적고 영양 가치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적게 먹고 덜 아프며 더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현실적인 생명공학의 사례입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장 필요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동물들은 최소한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는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동물은 그 상식마저 깨버립니다. 바로 카마입니다. 낙타와 라마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물은 자연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낙타와 라마는 원래 자연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라마는 남아메리카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낙타의 생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동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낯설고 기묘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자는 세탁기에서 크기가 줄어든 낙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이 없고 얼굴은 길쭉하며 익숙한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인간과의 교감도 기존 낙타보다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형이 아닙니다. 이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연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두 종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연결했다는 사실. 이것은 과학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제 소개할 존재는 인간의 계획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도 없었고 과학자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롤라 베어 혹은 피즐리 베어입니다. 북극곰과 회색곰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입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사냥하며 살아가던 북극곰은 먹이와 터전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회색곰은 따뜻해진 기후 덕분에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동물이 마침내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롤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두 부모보다 더 뛰어난 환경 적응력을 보입니다. 기온 변화에도 강하고 생존 방식 또한 훨씬 유연합니다. 이미 캐나다 북극 지역 야생에서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거는 인간의 욕심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새는 역사적 필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비팔로는 산업적 목적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롤라는 불균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가한 변화에 대해 자연이 스스로 내놓은 반응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동물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존재는 코이울프입니다. 늑대와 코요테, 때로는 개의 유전자까지 섞인 혼종입니다. 이 존재 역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숲이 사라지고 늑대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코요테들이 원래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던 곳까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늑대와 코요테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까지 유전자 교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코이울프입니다. 코요테보다 크고 도시 환경에서는 늑대보다 더 영리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정도도 훨씬 낮습니다. 고속도로를 건너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 근처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단순히 큰 들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설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는 인간이 초래한 변화의 결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존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라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말해줍니다. 노새는 효율성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비팔로는 목적 있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카마는
과학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롤라는 기후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코이울프는 인간이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동물이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